먼저 엘립스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엘립스는 타원입니다. 타원을 그리는 명령어가 엘립스인데요. 엘립스를 그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타원의 양 끝점을 지정하면 타원의 중심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중심점에서 다른 한쪽 방향의 끝점을 지정하면 됩니다. 그게 타원 그리는 방식인데요. 자,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100mm 그리고 중간점에서 이렇게 중간점에서 30mm짜리를 하나 그렸습니다. 제가 원하는 타원은 이 끝점을 통과하고 이 끝점을 통과하는 타원이길 원합니다. 타원을 눌러보면 타원을 그리는 방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센터 방식과 엑시스 엔드 방식이 나옵니다. 엑시스가 축이고요. 엔드는 끝이란 뜻입니다. 축의 양 끝점을 지정하는 겁니다. 자, 엑시스 엔드 포인트 오브 엘립스 타원의 축의 끝점. 오스냅 엔드 포인트도 켜고요. 자, 끝점. 그랬더니 other end point of axis. 축의 또 다른 끝점. 자, 그랬더니 타원 중간에서부터 원이 중심점이 찾아진 거 보이시죠? 네. 즉 다시 말하면 이 끝점을 지정하면 이 끝점이 타원의 양 끝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한 중간이 미드 포인트가 타원의 중심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축의 끝점을 지정하라고 나옵니다. distance to other axis. 축의 그러니까 또 다른 축이죠. other axis면 또 다른 축의 거리. 그래서 클릭해주면 이렇게 타원이 그려집니다. 이게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 방식은 센터 방식입니다. 즉 센터 오브 엘립스, 타원의 중심점, 타원의 끝점, 그 다음 타원의 끝점. 그러면 타원이 그려집니다. 자, 두 개 한번 빨리 그려보실까요? 타원을 이용한 예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중심선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한 200mm짜리 중심선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옵셋 20mm. 적당한 크기에서 선을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옵셋 150mm. 자, 챔퍼 디스턴스 2mm. 제가 이렇게 챔퍼링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봉입니다. 봉. 제가 봉을 그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돼요. 동그란 거죠. 동그란 게 이만큼 긴 겁니다.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냐면 버스 손잡이. 버스의 손잡이가 되게 길잖아요. 버스 손잡이 같은 경우는 너무 길어서 도면 안에 못 들어갑니다. 그럴 때 아니다. 버스 손잡이가 아니고 자, 이걸 제가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제가 이렇게 30도 방향으로 잘랐습니다. 120도, 150도. 자, 제가 120도는 너무 짧고 150도 방향으로 자 이렇게 잘랐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봉을 제가 150도 방향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자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겠죠. 자, 맞습니까? 그러면
얘가 앞에서 본 거라면 이 위에서 본 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자, 보세요. 역시 중심선이 있겠죠? 그 다음 여기 점이 있을 거고 여기 점이 보이겠죠? 여기 점도 보여야 되고요. 봉이니까 반지름은 똑같아야 됩니다. 20mm. 자, 챔퍼 값은 똑같습니다. 이쪽은 한 바퀴 돌아갔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네모난 사각형 보이시나요? 네. 두 가지 방식 다 써도 됩니다. 여기 끝점, 여기 끝점, 이렇게요. 뭘로 보여요? 이 끝에가 이렇게 타원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우리 흔하게 보는 게 어슷썰기라 그러죠? 떡국떡 있죠. 가래떡을 어슷썰기 하면 떡국떡이 나오잖아요. 그게 타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한번 그려보실까요? 제가 X라인으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 반지름 50짜리인 원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맞춘 것 뿐입니다. 아크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되기는 하는데 아크는 원체 옵션들이 복잡해서 그냥 리본을 쓰시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건 3포인트입니다. 그냥 3점을 지정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아크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점 3개를 클릭하시면 아크를 그려낼 수 있습니다. 이게 3포인트고 컨티뉴는 뭐냐면 기존의 아크를 하나 그려놓고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 이 끝점에서 바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컨티뉴를 누르면 아크를 끝점에서 이렇게 실행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크가 쭉 연달아서 돌아가는 것. 이게 이제 컨티뉴입니다. 컨티뉴는 이어진이란 뜻입니다. 아크를 끝까지 이어서 그리는 걸 말합니다.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우리한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바로 이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바로 얘네들. 호를 그리는 방법은 호가 가지고 있는 조건 3가지를 입력해야 됩니다. 호는 또는 호가 지닌 요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요소를 입력해 주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스타트는 호의 시작점, 엔드는 호의 중심점, 센터는 호의 중심점, 엔드는 호의 끝점입니다. 그러면 앵글은 뭘 뜻할까요? 호가 지닌 각도입니다. 자, 다른 내용은 별거 없어요. 라디어스는 호의 반지름. 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에 3개하고 아래 3개하고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타트, 센터, 엔드, 센터, 스타트, 엔드. 똑같은 거 맞나요? 첫 번째 값과 두 번째 값이 다른 거죠. 시작, 중심, 끝과 중심, 시작, 끝. 지니고 있는 옵션은 똑같은 거죠. 단지 순서만 바뀐 겁니다. 스타트, 센터 앵글, 센터, 스타트 앵글. 시작, 중심, 각도, 중심, 시작, 각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스타트 센터 랭슨. 랭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랭슨은 뭐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중에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현의 길이와 호의 길이. 자, 현의 길이, 호의 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 랭스는 현의 길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현의 길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도 했습니다. 호의 길이와 현의 길이. 자,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둘레 있죠? 원의 둘레는 호의 길이입니다. 호의 길이가 원의 둘레예요. 호의 둘레로 가는 길이를 그러니까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원 둘레의 길이, 호의 둘레의 길이. 그게 호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는 뭐냐면 호의 양 끝접에서 양 끝접까지 일직선으로 가는 것. 그게 현의 길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현이라는 단어 있죠. 현이 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연상하시면 좋냐면 기타나 바이올린을 보시면 현악기라고 합니다. 줄로 된 악기, 그죠? 자세히 보면 그 몸통이 있고 여기 플랫이 있고 머리까지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 줄을 딱 매면 약간 이렇게 활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눌러서 뭐 바이올린을 켜거나 아니면 줄을 튕기거나 이게 현입니다. 그러니까 현은 호가 이렇게 있으면 이 끝점에서 이 끝점까지 일직선으로 이렇게 연결된 것. 마치 활을 양 끝에 쪼매면 활의 줄을 묶으면 일직선으로 가죠. 네, 그래서 현의 길이라고 합니다. 호의 길이는 이렇게 둘레로 돌아가는 길이를 호의 길이라고 합니다. 차이점 이해되시나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캐드에서 말하는 랭슨이라고 하는 건 바로 현의 길이입니다. 현의 길이에요. 현의 길이는 지름값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맞나요? 지름을 넘어갈 수 없어요. 보세요. 이만큼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현의 길이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름입니다. 이 지름보다 크면은 에러가 나는 거죠. 당연히. 지름보다 작아야 그 값이 만들어지겠죠. 제가 선을 그릴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0mm로 그렸습니다. 자, 볼까요? 스타트 센터 랭슨입니다. 시작점, 중심점. 자,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는 거리 보이시나요? 자, 150mm. 들어갈까요? 네, 안 들어가요. 에러 납니다. 그러면 100보다 작아야 되겠죠. 아니, 최소 100mm면 최대 100mm죠. 그죠? 그러면 뭐가 그려질까요? 반원이 그려집니다. 100mm. 이해되시나요? 네. 랭슨, 현의 길이기 때문에 현이 최대한 길어봤자 호가 지닌 지름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지름과 값이 똑같다면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반원이 그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시 넘어오면 바로 여기도 센터 스타트 랭슨이라고 있습니다. 중심점, 시작점, 랭슨. 그러니까 결론은 이 세 개는 의미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건 이렇게 6가지입니다. 6가지 조합인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건 랭슨이었고, 자, 여기 다이렉션 또는 뭐 디렉션, 뭐가 옳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그 발음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그 다이렉트의 그 스펠링이 똑같아요. 그래서 다이렉션이라고 읽기는 합니다. 즉 방향이란 뜻입니다. 방향이란 뜻이에요. 시작, 끝, 방향 이렇게 됩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제가 찍어 보겠습니다. 스타트 센터 엔드입니다. 시작점, 중심점, 그러면 끝점을 지정해 주면 호가 그려집니다.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자, 스타트 센터 앵글입니다. 시작점, 중심점, 각도 120도. 맞습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자, 조금 아까 봤을 거예요. 시작점, 중심점, 그 다음 현의 길이. 시작점, 중심점, 현의 길이 한 80. 이 정도 된답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80mm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시작점, 끝점, 각도입니다. 시작점 여기, 끝점 여기. 각도가 120도. 그러면 금방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시작점, 끝점, 방향입니다. 다이렉션, 즉 접선 방향을 의미합니다. 시작점, 끝점, 이렇게 접선 방향. 접선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시작점, 끝점, 반지름입니다. 시작점, 끝점, 반지름 50. 자,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6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예제가 2개가 있습니다. 제가 한 2가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자, 아까처럼 제가 똑같이 20mm짜리 봉을 그릴 겁니다. 자, 이렇게 얘는 조금 더 길게 그려도 되겠네요. 자, 제가 똑같이 반지름이 20인 봉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반지름이 20인 봉인데 버스 손잡이, 아까 얘기했던 버스 손잡이 혹은 지하철 손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길어요. 너무 깁니다. 그래서 도면 안에 다 못 그립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잘라야 됩니다. 가상으로 잘라야 돼요. 설계자가 선을 이렇게 2개를 그리고 가상으로 자릅니다. 바로 얘를 쓰시면 돼요. 시작점, 끝점, 다이렉션. 자, 각도는 30도. 시작점, 끝점, 다이렉션. 시작점, 끝점, 시작점, 끝점, 다이렉션. 다시 시작점, 끝점, 다이렉션. 이렇게요. 얘도 적당히 더 당겨서 시작점, 끝점, 다이렉션. 카피나 미러 명령을 알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할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8개를 그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X자 모양으로 잘라냅니다. 얘 지웁니다. 그러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X자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얘가 무슨 의미냐면 이게 너무 길어요. 이 제품이 너무 길어서 설계자가 가상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를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아크로 얘네들을 그려내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자, 요렇게가 중심선입니다. 제일 안쪽에 있는 내용, 서클, 반지름 11,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난 홈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요거는 기계 쪽에서 말하는 키홈이라고 합니다. 키홈. 열쇠구멍. 키홈이라고 합니다. 키홈인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력을 전달하는 장치, 즉 힘을 전달해 주는 장치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멍이 있고 하나는 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바퀴를 생각하시면 돼요. 바퀴 축이 있죠? 축이 돌아가면 이 축과 바퀴가 연결돼서 바퀴가 돌아가게 돼요. 그러면 축은 그러니까 그냥 축인 거고 바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구멍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축이 바퀴와 결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결합해 놓으면 바퀴가 안 굴러갑니다. 왜냐하면 그냥 미끄러져요. 그냥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옵니다. 핀을 꽂기도 하고 뭐 지금처럼 키를 만들어서 넣기도 합니다. 축과 구멍에 각각 이렇게 네모나게 파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핀을 이렇게 꽂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축이 돌아갈 때 중간에 핀이 있으니까 핀이랑 같이 돌아가요. 근데 핀이 이 구멍에 여기와 맞닿으니까 바퀴를 같이 밀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걸 키홈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X라인, 호리젠탈, 여기 끝점 클릭하시고 옵셋 26. 그 다음 옵셋 3mm. 속성을 이렇게 갖게 해주시고 여기 트림으로 하나 구멍 내줍니다. 필렛, 멀티플. 네, 그럼 끝났습니다. 다시 볼까요? 서클. 그 다음에는 반지름 19.5. 그 다음에 서클. 그 다음에 반지름 25. 얘는 중심선이네요. 다시 서클. 파이 95. 자, 옵셋 5mm. 트림으로 전부 잘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요. 서클 다이아메타가 7mm 각각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 옵셋 7나누기 2. 자, 이렇게 있습니다. 속성을 맞춰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옵셋 5mm. 여기서 각각 또 5mm를 이렇게 실행합니다. 네, 다 띄었네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통과하는 원이 생깁니다. 이걸 호로 그려야 돼요. 반지름이 22랍니다. 이거 두 가지 방법으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호의 중심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어딘가 있겠죠. 그럼 의미를 잘 살펴보면 여기서 22mm 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다시 보면 여기서 22mm 떨어져 있고 여기서도 22mm 떨어져 있죠.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여기서 원을 그리는 겁니다. 22. 그러면 여기서 22짜리가 여기서 22짜리가 서로 여기 어딘가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그 교차점이 이렇게 돌아가는 원의 중심이란 얘기죠. 서클 22. 바로 여기 있네요. 두 군데서 만납니다. 하나는 여길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길 중심으로 하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서클 22.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잘라내면 네, 여기는 이렇게 해결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바로 이거요. 스타트 앤드 라디어스. 시작 끝 반지름. 네, 바로 이걸 그리면 됩니다. 자, 제가 이걸 하면서 이 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딱 하나 설명 안 하고 넘어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방향입니다. 잘 보세요. 시작, 끝, 반지름 22. 맞나요? 다시 볼까요? 시작, 끝, 반지름 22. 두 가지로 나오네요. 차이가 뭘까요? 방향입니다. 방향. 제가 서두에 얘기했어요. 방향이라고.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이거 예전에 우리 배웠어요. 배운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배웠습니다. 언제 배웠냐면 상대 극좌표 할 때 배웠습니다. 제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시계 방향이 반시계 방향이 플러스, 시계 방향은 마이너스. 자, 여기가 시작점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반시계 방향이죠? 네, 이렇게요. 여기에 시작점으로 잡았죠? 그럼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보시냐면 오른손 이렇게 딱 감싸지면 돼요. 오른손 이렇게 감싸지면 감기는 방향 있죠? 네, 이게 플러스의 방향이에요. 이게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갖다 댑니다.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갖다 줘보면 알아요. 갖다 쥐어보세요. 저도 이거 오른손 많이 이렇게 주물락주물락 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모르니까. 내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 방향이 이쪽인지 저쪽인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럴 때는 이렇게 가만히 쥐어봐요. 그러면 방향 파악이 쉬워집니다. 근데 이거를 호 그릴 때만 쓰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3D 할 때도 씁니다.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오른손 법칙을 써요. 그러니까 왼손 법칙이 있고 오른손 법칙이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우리가 흔히 나사를 쓰죠. 우리 볼트 너트 하잖아요. 그게 오른 나사가 있고 왼 나사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오른 나사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오른손을 이렇게 감싸주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감싸지는 방향으로 돌리면 이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지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풀러낼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른손으로 하면 돼요. 근데 왼나사 쓰는 데도 있습니다. 왼나사 쓰는 데가 어디냐면 수전. 그 수전이라고 하면 그 하수도 있죠. 하수도 상수도 이렇게 조이는데 거기도 왼나사가 종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 바퀴살 있죠. 예전에 보니까 하나가 오른나사, 하나 왼나사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바퀴살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 망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많이 돌려봤거든요. 근데 하나가 오른나사, 하나 왼나사 이렇게 잡혀 있어요. 오른나사, 왼나사, 오른나사, 왼나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렇게 바퀴를 돌리면 바퀴살이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이거 맞출 때 사용하거든요. 여담이긴 한데 어쨌든 이 아크가 만들어지는 방향이 오른손 즉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안해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으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고 여기를 시작점으로 잡으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네요. 시작, 끝, 반지름 22. 시작, 끝, 22. 시작, 끝, 22. 시작, 끝, 22. 시작, 끝, 22.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없는 건 금방 지우면 돼요. 자, 다 지워졌나요? 트림.
자, 이런데도 다 지울 필요는 없고요. 네. 군데군데 하나씩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필렛 멀티플. 아쉽게도 이거 아쉽게도 얘를 쉽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노가다입니다. 선이 하나 남았네요. 자, 그럼 다 됐네요. 자, 이해되셨나요? 네, 홀을 그리는 두 가지 방법. 자,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 하나 사라져 버렸네요. 자, 이제부터 해야 될 명령어들은 수정 명령어들입니다. 수정 명령어라고 하는 건 크게 4개입니다. 우리가 4개의 명령어만 알고 있으면 돼요. 첫 번째는 move입니다. 내가 선택한 물체 이동시키기. 그 다음 rotate입니다. 내가 선택한 물체 회전시키기. scale입니다. 내가 선택한 물체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erase, 삭제합니다. erase는 알아요. 수업 거의 첫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가든 예를 들어서 CAD가 아닌 뭐 3D Max나 스케치업이나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기본 명령어는 이렇게 4개입니다. 이 4개가 기본이에요. 이 4개를 알아야 나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그리고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명령어가 move, rotate, scale 이렇게 됩니다. erase, move, rotate, scale, erase 이렇게 4개가 가장 기본이 되는 명령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얘네들은 뭐냐면 move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move하고 copy하고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습니다. move는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copy는 복제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move는 이동되어지는 거고 copy는 복제가 일어납니다. array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배열입니다. 배열. 얘는 배열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물체를 복사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50mm 간격으로 5개를 복사하시오. 100mm 간격으로 10개를 복사하시오. 이게 array입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물체를 복사하는 것. 그러니까 카피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mirror, 우리나라 말로 하면 대칭입니다. 사물을 대칭으로 복사하는 명령어. 옵셋도 복사 명령어 중에 하나인 거죠. 그죠?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 물체를 복사하는 것. 그게 옵셋이었죠. 간격 띄우기. 그러니까 move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rotate의 확장판은 없습니다. 그냥 rotate 하나밖에 없습니다. scale은 이제 보시면 scale, stretch, lengthen, extend 이렇게 있습니다. scale은 말 그대로 크기. 여기서 말하는 scale은 배수입니다. 2배 커져라 혹은 0.5배 줄어들어라 배수로 말합니다. stretch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늘리기입니다. length는 길이입니다. 길이. length는 길이입니다. 내가 지정한 물체를 내가 원하는 만큼 늘어나게 해라.
예를 들어서 100%씩 늘어나라. 혹은 10mm씩 늘어나라. 이게 랭슨입니다. 랭슨을 그러니까 랭슨을 많이 써요. 익스텐드는 이미 배웠습니다. 연장이라고. 내가 지정한 위치만큼 연장시키는 명령어. 그 다음 이레이즈, 삭제, 트림, 자르기, 브레이크, 끊기. 내가 지정한 구간만큼 끊어내는 것. 디바이드, 등분, 매주어, 분할, 익스플로드, 분해, 조인, 연결, 혹은 결합. 제가 같지 않다라고 적어놨죠?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해의 조금 다른 말. 분해와 조금, 그러니까 혹은 트림과 분해, 트림, 그러니까 브레이크와 조금 다르게 연결해주는, 끊어진 선을 연결해줄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조인입니다. 여기까지 알고 있으면 됩니다. 얘네들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수정 명령어 끝납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 도면 그리는 데만 집중하시면 돼요. 나머지 뭐가 남아있느냐? 글씨 쓰고 해칭하고 치수 기입하고 이런 내용들만 남아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상 중급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뒤에 나와 있는 명령어들. 글씨 쓰고 해치하고 그 다음에 치수 기입하고 그러면 CAD는 끝납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오늘은 아마 여기 어디까지 할 것 같은데 무브 카피 미러까지 하면 아마 오늘 끝날 것 같아요. 생각 같아서는 어레이도 해야 되고 어레이 로테이트까지 하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폭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스케일 스트레치는 뭐 그냥 네.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은 카피나 무브, 카피, 어레이, 로테이트 이 정도가 제일 많이 써요. 스케일이나 스트레치도 많이 쓰고. 자, 제가 이동 명령어 써보죠. 이동하기. 여기 이동 명령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동하기. 무브, 로테이트, 스케일, 스트레치, 어레이, 익스플로드, 이레이즈, 트림, 스트레치. 얘 말고도 또 이만큼 있어요. 수정 명령어가 이만큼 더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적어드리는 이유는 오늘 금요일이죠? 다음 주는 화목 수업이죠? 네, 좀 예습을 해오시라고. 조금 예습을 하시라고. 좀 많은 건 바라진 않아요. 그냥 한 번씩만 읽어오시면 됩니다. 어렵지도 않고. 이동 명령어부터 하죠. move, 이동. 자, 이동 명령어를 눌렀더니 CAD가 물어봅니다. select object. 이동할 객체를 선택해달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동할 객체를 선택해야 되겠죠? 엔터. 그랬더니 CAD가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보네요. 베이스 포인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기준점. 네, 기준점 여기. CAD가 물어보네요. 세컨 포인트. 쉽게 얘기해서 목적지입니다. 얘가 어디로 이동될 건지. 이동된 거 맞습니까? 네, 제가 여기다가 열십자를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얘의 중심과 이 열십자의 중심이 일치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베이스 포인트가 어디가 될까요? 이 중심점이 베이스 포인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동했을 때 여기에 딱 맞아 떨어지겠죠. 이동하기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 최종 여기에 그려질 것을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딘가 교차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두 개가 일치하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이스 포인트입니다. 베이스 포인트 지정하고 그 다음 세컨 포인트. 그러면 금방 이동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동하기 지정하고 자, 골뱅이 200만큼 0도 방향으로 가능할까요? 네, 200만큼 0도 방향으로 골뱅이 200만큼 90도 방향으로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 맞습니까? 네, 우리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렇게 많이 써요.